밤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. 눈을 감았는데 잠은 오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.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. 그 목소리, 그 표정, 그 순간의 냄새까지도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?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, 아무도 다그치지 않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질문을 꺼내듭니다. 그리고 한참을 그 장면 속에 머뭅니다. 어떤 날은 가슴이 먹먹해지고 어떤 날은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합니다. 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이토록 오래, 이토록 깊이 붙들고 있는 걸까요? 왜 나이가 들수록 그 장면들은 더 자주, 더 선명하게 찾아오는 걸까요?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.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, 그러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요. 천천히 함께 걸어가 봅시다.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.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옵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밀려오는 순간. 그리고 그 기억 끝에는 늘 같은 말이 붙어 있습니다. 그때 왜 그랬을까? 어떤 분은 직업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십니다. 젊은 시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.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분도 있고 음악을 하고 싶었던 분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,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무게 앞에서 그 꿈은 조용히 서랍 속에 넣어졌습니다.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문득 그 서랍이 생각납니다. 그 안에 넣어두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. 내가 그 길을 갔더라면 어땠을까? 어떤 분은 결혼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십니다. 오래전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과 함께 했더라면 어떤 삶이 펼쳐졌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. 혹은 지금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마음 한쪽을 누릅니다. 말 한마디를 더 따뜻하게 했더라면, 손을 조금 더 자주 잡아줬더라면.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십니다. 아이들이 어릴 때 일이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습니다. 운동회에 못 갔던 날, 아이의 생일에 늦게 귀가했던 날, 공부하라고 다그쳤던 날들이 떠오릅니다. 지금 자식들은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. 더 많이 안아주고 싶었는데, 더 많이 들어줬어야 했는데,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십니다. 이미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, 아버지, 살아 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랬습니다. 더 많이 전화를 드릴 걸 그랬습니다.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그게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. 그래서 그냥 다음에 올게요 하고 돌아섰습니다. 그 다음이 오지 않았습니다. 그 뒷모습이 평생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.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십니다.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텨줄 거라고, 조금 무리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담배를 끊지 못했고, 술자리를 마다하지 못했고, 쉬어야 할 때 쉬지 않았습니다.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, 그때 좀 더 잘 챙겼더라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.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십니다. 조금만 더 아꼈더라면, 그 투자를 하지 말 걸 그랬더라면, 노후를 더 일찍부터 준비했더라면, 지금 이 나이에 돈 걱정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, 하는 마음이 밀려올 때, 그 후회는 유독 무겁게 느껴집니다. 이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미련의 모양은 모두 다릅니다.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. 내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삶이 더 나았을 텐데. 그 마음, 그 감정,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. 왜 인간은 미련을 갖도록 만들어졌을까? 19세기 독일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은 평생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를 연구했습니다.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. 인간은 처음부터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.
조금 낯선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. 그것을 얻으면 잠깐은 기쁩니다.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또 원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. 이것이 반복됩니다. 평생. 마치 목이 마른데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 철학자는 말했습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가 미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?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동시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. 그 선택하지 않은 길, 그 가지 않은 길이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상상합니다. 그 길로 갔더라면 어땠을까?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. 우리가 상상하는 그 다른 삶은 현실의 삶이 아닙니다. 그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. 어두운 부분은 지워지고 밝은 부분만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그때 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그 직업만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생겼을 새로운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. 우리가 상상하는 더 나은 삶은 그런 것들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상상 속의 삶은 늘 지금보다 아름답습니다.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우리의 기억은 사실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.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윤색됩니다. 힘들었던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아름다웠던 기억은 조금씩 빛이 더해집니다. 젊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참 좋았다는 느낌이 납니다. 하지만 그때도 걱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. 다만 지금 기억에는 그것들이 많이 지워져 있을 뿐입니다. 그래서 과거는 더 빛나 보입니다.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.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. 이것은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.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의 구조입니다. 그 철학자는 이것을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인간이 고통받는 것은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다. 인간이 고통받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이다. 왜 나이 들수록 미련은 더 커지는 걸까?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까지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. 후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.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자주, 이렇게 깊이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. 왜 나이가 들수록 미련이 더 커지는 걸까요? 여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더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. 젊었을 때는 앞에 시간이 많았습니다.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앞으로 만회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. 잘못된 선택을 해도 다시 하면 되지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. 시간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 가능성이 있으면 후회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.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시간이 줄어듭니다. 앞에 남은 시간보다 뒤에 지나온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.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집니다. 앞을 보는 시간보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. 그리고 그 뒤를 돌아볼 때 미련들이 보입니다. 이제 저 길로는 갈 수 없겠구나. 이제 그때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. 이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할 수 없겠구나.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는 감각이 미련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. 가능성이 닫혔다고 느낄 때 닫힌 문 너머를 더 보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.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의 후회는 젊은 사람의 후회와 다릅니다. 젊은 사람의 후회는 다시 하면 되지가 붙습니다. 하지만 나이 든 분들의 후회에는 그 말이 잘 붙지 않습니다. 그 대신 이미 끝났구나가 붙습니다. 그래서 더 아픕니다. 그래서 더 깊습니다.
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나이가 들면 삶이 조용해집니다. 아이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 물러나고 매일 부딪히던 사람들이 줄어듭니다. 바빴을 때는 생각할 틈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올라옵니다. 낮에도, 밤에도, 새벽에도. 그 고요 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떠오릅니다.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그 기억을 마주합니다. 그리고 그 감정을 나눌 사람이 옆에 없을 때 그 미련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. 사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. 이 밤,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나라 어딘가에 수만 명은 있을 것입니다.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기억을 꺼내놓고 혼자 그 무게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, 그 외로움, 그 무게, 그 감정.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.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. 미련은 실패가 아닙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는 흔히 후회를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. 미련을 갖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봅니다.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봤자 뭐가 달라져? 지나간 일인데 왜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? 이러면 안 되는데. 하지만 오늘은 이 생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? 미련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이 당신에게 소중했다는 뜻입니다. 아무래도 좋은 일에는 미련이 생기지 않습니다. 대충 살았던 순간에는 후회가 없습니다. 우리가 후회하고 미련을 갖는 일들은 모두 그 당시 당신이 진심으로 임했던 일들입니다. 그 직업에 미련이 남는 것은 그 꿈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. 그 사람에게 미련이 남는 것은 그 감정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. 부모님께 미련이 남는 것은 그분들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. 자식에게 미련이 남는 것은 그만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미련은 당신이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.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.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 시절의 지식으로, 그 시절의 상황으로, 그 시절의 감정으로.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보면 아쉬운 것들이 보입니다.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. 아이를 더 안아주지 못한 것은 그때 그만큼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.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가지 못한 것은 그때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. 꿈을 포기한 것은 그때 그만큼 현실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.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.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. 그때의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. 그 철학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억지로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. 싸우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고. 그 미련도 마찬가지입니다.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런 생각하면 안 돼라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냥 그 감정을 바라봐 주면 됩니다. 아, 나는 그때 그게 많이 아쉬웠구나. 아, 나는 그 사람이 그만큼 소중했구나. 아, 나는 그 길을 정말 가고 싶었구나. 그렇게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조금 가벼워집니다. 안아줘야 사라지는 감정이 있습니다.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. 미련이 바로 그런 감정입니다. 밀어내려 할수록 더 세게 밀려오고 그냥 인정해주면 스스로 조용해집니다. 오늘 밤 그 기억이 찾아오거든 이렇게 말해주세요. 그래, 그랬었지. 그때 나는 그만큼 애썼어.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.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. 돌아갈 수 없습니다. 그 선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. 그 말을 다시 할 수도,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. 하지만 삶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오늘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내일이 있습니다. 자식에게 그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오늘 전화 한 통을 드려보시면 어떨까요?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.
잘 지내니? 한마디면 충분합니다.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미련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부모님께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오늘 조용한 곳에서 그분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? 이미 곁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반드시 닿습니다.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? 산책 10분, 물 한 잔 더,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과거는 끝났지만 오늘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. 그 철학자는 인간의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그 욕망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고요함도 이야기했습니다. 무언가를 억지로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는 평온함.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. 체념이 아닙니다.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삶 속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. 미련이 남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겪어왔다는 뜻입니다. 그만큼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뜻입니다.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. 그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. 후회가 많은 삶이 잘못 산 삶이 아닙니다. 오히려 후회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했고, 진심으로 사랑했고, 진심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살아있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. 오늘 밤, 또 그 장면이 떠오르거든 너무 오래 붙잡지 않으셔도 됩니다. 잠깐 바라봐 주시고,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. 그래, 나 그때 열심히 살았어. 잘했어.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된 미련을 조금 녹여줄 것입니다.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.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. 어제와 똑같은 하루여도 됩니다. 다만 그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. 창밖의 하늘도, 밥상 위의 음식도, 옆에 있는 사람도, 지금 이 순간이 훗날 다시 그리워질 과거가 될 것입니다. 그러니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도, 오늘도 아직 충분히 아름다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.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상 앞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.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